대대장님, 안 됩니다. 김일병 발가락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닥쳐. 내 진급에 흠집 내려고 작정했나? 쾅!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차가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 해병대 흑곰대대 훈련장은 영하 21도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죠. 혹한기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얼마나 끔찍한지 단번에 이해하실 겁니다.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훈련 3일차 새벽 4시, 영하 21도. 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가 넘었습니다. 훈련장 막산 21살 김도연 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투화 끈을 풀었어요. 양말을 벗자 발가락 끝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도연아, 이거 의무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옆 침상의 이성호 상병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가면 뭐해요, 형? 어차피 대대장님이 훈련 중단 안 시키실 건데. 도연은 비닐봉지를 꺼내 검게 변한 발가락에 감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대대본부 건물. 따뜻한 온풍기 바람이 가득한 대대장실에서 문태식 중령은 흐뭇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무사고 천일 달성 기념패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올해 대령 진급, 이제 코앞이야. 문 중령은 진급 후보자 명단을 펼쳤어요. 자신의 이름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무사고 기록만 유지하면 돼. 딱 석 달만 더.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병사들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문 중령의 눈엔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오직 하나, 어깨에 달릴 대령 계급장뿐이었죠.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삑, 삑, 집합, 전 병력 연병장 집합. 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발에 감각이 없어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습니다. 연병장에 도착하자 문태식 중령이 서 있었어요. 오늘 훈련은 20km 행군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죠. 누가 불평했어? 좋아. 그럼 전원 30km로 늘린다. 충성. 그렇게 지옥 같은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어요. 도연아, 괜찮아? 성우가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5km를 채 가기도 전에 도연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쿵! 그는 눈 위에 쓰러졌어요. 김일병, 김도연. 성우의 외침이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박진우 대위는 다급한 발걸음으로 대대장실을 향했습니다. 손에는 급히 작성한 보고서가 쥐어져 있었어요. 똑똑똑.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태식 중령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온풍기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아늑하게 들렸죠. 대대장님, 급히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박 대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그렇게 다급하게. 문 중령은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도연 일병을 포함해 현재 동상 증상을 보이는 병사가 15명입니다. 특히 김일병은 발가락 괴사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박 대위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후송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 중령은 보고서를 힐끗 보더니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박 대위. 예, 대대장님.
자네 눈엔 저게 병사로 보이나? 예. 박대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문중령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눈엔 내 진급을 가로막는 오점으로 보여. 대대장님, 하지만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박대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문중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대위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생명? 박대위, 군대가 뭔 줄 아나? 군대는 원래 아픈 걸 참는 곳이야. 자네도 해병대 출신 아닌가? 혹한기 훈련 때 누가 안 다쳐? 하지만 이 정도는, 이 정도가 뭔가? 문중령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쾅! 내가 이등병 때는 동상으로 손가락 2개 잃은 선임도 있었어. 그래도 다들 참고 버텼지.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박대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중령을 바라봤어요. 대대장님, 시대가 다릅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병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최우선? 박대위, 자네 뭐가 최우선인지 아나? 문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대위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록이야. 숫자가 최우선이지. 무사고 1000일 달성하면 내가 대령으로 진급하는 거야. 하지만은 무슨, 기록에 흠집 내지 마. 문중령의 고함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박대위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문중령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대위, 자네 진급도 내년이지? 예. 말 잘 들으면 좋은 평가 써주지. 근데 말 안 들으면. 문중령은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박대위 눈앞에서 찍기 시작했습니다. 찌직.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나?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대위는 떨리는 주먹을 쥔 채 그 광경을 바라봤죠. 자네 군 생활, 자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피해주지 말고. 알겠습니다. 박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나가봐. 그리고 병사들한테 전해. 훈련 중 아프다고 징징대는 놈은 영창 보낸다고. 예. 박대위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그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퍽! 젠장.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력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죠.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시각, 생활관. 김도연 일병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의 통증이 발목까지 타고 올라왔어요. 도연아, 괜찮아? 옆 침상의 이성호 상병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진짜 아파요. 감각도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죠. 의무대 가자. 지금이라도. 가면 뭐해요? 어차피 대대장님이 허락 안 하실 텐데. 그래도 형, 전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도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0살 청년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성호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조금만 참아, 도연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그것도 빈말이라는 걸 성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병사들은 그저 숫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숫자가 지키는 부대. 사람이 아닌 기록이 우선인 부대. 그것이 흑곡대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훈련 3일차 오후, 문태식 중령은 전 간부를 대대장실로 집합시켰습니다. 앞으로 훈련 중 아프다고 하는 놈은 의지 박약자로 간주한다. 문중령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부모 소환 조치하고 영창 보낼 거야. 알아들었나? 충성,
간부들의 대답은 우렁찼지만 그들의 표정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인사고가가 깎일까봐, 자기 커리어에 흠집이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 중대장들이 모여 속닥거렸어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대대장님 뜻을 거스르면 우리도 끝이야. 그냥 모른 척하자. 어차피 우리 책임 아니잖아. 침묵의 카르텔. 부조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비겁한 공범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부대 식당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식판을 들 때 손이 떨렸어요. 젓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하는 병사도 보였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식판을 떨어뜨렸죠. 쾅그랑. 식판이 바닥에 부딪히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사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간부 하나가 다가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새끼, 손가락도 제대로 못 쓰냐?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중사님. 이따 막사 청소 2배로 해. 알았지? 예, 충성. 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죠. 부대 의무대. 군의관 최영민 대위는 약품 창고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상 치료제가 바닥났거든요. 대대장님께 보급 요청을 올려야 하는데. 하지만 그는 차마 보고서를 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보고를 싫어하는 대대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최 대위는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처박아 버렸어요. 환자가 없으면 약도 필요 없는 거지 뭐.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비겁한 자기 합리화였죠. 그날 밤 부대 뒤편 낡은 창고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창고 안에는 10명이 넘는 병사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검게 변한 발가락, 붉게 부어오른 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병사들이었습니다. 형, 너무 아파요.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뭐가 달라져요? 절망적인 대화가 어둠 속에서 오갔죠. 부대는 거대한 거짓의 성체가 되어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과연 이 침묵의 지옥에 누가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훈련 4일차 아침, 부대 정문 초소에 낡은 소형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위병이 다가가자 운전석에서 한 여성이 내렸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낡은 야전 상의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 붙은 계급장은 먼지로 뒤덮여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요. 여성은 해병대 본부 보급과 소속 신분증을 내밀었죠. 이름은 강서윤, 직책은 보급 점검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혹한기 훈련 물자 점검 나왔어요. 본부에서 지시받고 왔습니다. 아, 예. 잠시만요. 위병은 대대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허가가 떨어졌고 강서윤은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트럭을 주차장에 세운 강서윤은 천천히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훈련장, 낡은 막사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걸어가는 병사들. 뭔가 이상해. 강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취사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중 눈에 띄는 게 있었죠. 핏물이 묻은 양말 여러 켤레, 그리고 찢어진 붕대. 왜 이런 게 쓰레기통에? 강서윤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기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문태식 중령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본부 보급과에서 나온 강서윤입니다.
강서윤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문중령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급과? 여자가 이런 데까지 왔어?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나 보지. 현장 점검이 필요해서요. 필요는 무슨? 문중령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 물자 관리 완벽해.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구석에서 커피나 마시다가. 모욕적인 말투였죠. 하지만 강서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문중령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본부에서 밀려난 한직 여군이겠지.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엄청난 치명적인 착각이었죠. 강서윤은 멀어지는 문중령의 뒷모습을 차갑게 응시했어요. 그리고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증거 하나 확보. 오후 강서윤은 부대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보급창고, 의무대, 병사생활관. 그녀의 눈은 놓치는 게 없었어요. 의무대에서 동상치료제가 텅 비어 있는 걸 발견했고 생활관에서 병사들의 창백한 안색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부대 뒤편을 지나던 중이었죠. 낡은 창고 건물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강서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창문 틈 사이로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 너무 아파요. 조금만 참아, 도연아. 신음소리였습니다. 강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창문 틈으로 카메라를 밀어 넣었어요. 찰칵, 찰칵. 화면에 잡힌 건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병사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검게 변한 발가락들이 보였죠. 강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이건 학대 수준이야. 그녀는 사진을 여러 장 더 찍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온 강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미주야, 나야. 단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화 너머에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주 대위, 강서윤의 수행비서이자 감찰단 수사관이었죠. 예상보다 심각해. 동상 환자가 최소 10명 이상이야. 그 정도면 은폐도 조직적이야. 대대장부터 간부들까지 전부 한통속이야. 강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헌병대 기동대 대기시켜. 디데이는 사단장 시차릴로 잡아. 알겠습니다, 단장님. 전화를 끊은 강서윤은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반드시 구해줄게. 그녀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 5일차 오전, 강서윤은 문태식 중령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중령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대대장님, 점검하다 보니 병사들 장비가 이 추위를 견디기엔 너무 부실해 보입니다. 강서윤은 차분하게 말을 꺼냈죠. 본부에 긴급 지원 요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문중령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비, 우리 부대 장비 최신형이야.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하지만 병사들 상태가. 당신이 뭘 알아? 문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서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여군이라 마음이 약하네. 당신은 그냥 구석에서 커피나 마시다 가세요. 모욕적인 말투였죠. 내 기록 건드리면 당신도 무사 못해. 알겠어?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강서윤은 모욕적인 언사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문중령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분노로 가라앉아 있었죠. 지금 당장 신분을 드러낼까? 강서윤의 머릿속에서
고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 하나만 잡아선 안 돼.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문중령 배우의 유착관계, 사단장과의 커넥션, 조직적인 은폐 시스템까지 모두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강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중령은 비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본부에서 밀려난 한직이 감히. 그는 진급 후보자 명단을 펼치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강서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였습니다. 참아, 강서윤. 조금만 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분노를 억눌렀죠. 악을 뿌리 뽑기 위해선 때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인내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온 강서윤은 암호화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정미주 대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디데이 시작. 헌병 기동대 대기시켜.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수신 완료. 언제든 투입 가능합니다. 강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라. 반드시 구해줄게. 그녀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대장실. 문중령은 전화를 걸었어요. 사단장님, 문태식입니다. 오, 문중령. 무슨 일인가? 다음 주 금요일 시찰 일정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그래, 오전 10시에 가지. 잘 준비해두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문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찰만 잘 넘기면 대령은 따놓은 당상이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방해되는 건 다 치워야 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목에 이미 올가미가 조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올가미를 쥔 손이 바로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군이라는 사실을. 폭풍 전야의 고요함.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훈련 6일차 심야, 자정이 넘은 시각. 부대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검은색 작업복 차림으로 트럭에서 내렸어요. 손에는 소형 카메라와 손전등이 들려 있었죠. 이제 관찰은 끝이야. 직접 확인해야 해. 그녀는 부대 뒤편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경비병들의 순찰 동선은 이미 파악해둔 상태였어요. 창고 앞에 도착한 강서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죠. 그녀는 창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스르륵.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간 강서윤은 손전등을 켰어요. 빛이 비추는 곳마다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15명의 병사들. 검게 변한 발가락, 붉게 부어오른 손, 터진 물집. 제대로 된 소독약조차 없이 진물이 흐르는 상처들. 한 병사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강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도연 일병이었습니다. 괜찮나? 강서윤의 조용한 목소리에 도연이 눈을 떴어요. 누구세요? 괜찮아. 나는 너희를 도우러 온 사람이야. 강서윤은 도연의 발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발가락 3개가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어요. 괴사단계였습니다. 강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참담함 때문이었죠. 내가 늦었구나. 그녀는 자신의 손에 묻은 도연의 피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강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대대장님이. 괜찮아. 나한테는 말해도 돼.
저희는 그냥 훈련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강서윤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늦었구나.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다른 병사들도 살폈어요. 모두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강서윤은 카메라를 꺼내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모든 병사의 상처, 창고의 열악한 환경, 방치된 의료 물품들. 이제 충분해. 강서윤은 사진을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며칠 안에 반드시 구해줄게. 그녀는 창문으로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온 강서윤은 노트북을 열어 사진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암호화된 메일로 정미주 대위에게 전송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 사단장 시찰일의 작전 개시. 이제 강서윤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자였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일어나 연병장으로 향했어요. 문태식 중령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단장님 시찰 리허설이다. 완벽하게 준비해라. 충성. 문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발밑에 이미 함정이 파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함정을 판 사람이 바로 지금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보급 점검관이라는 사실을. 시찰 리허설이 한창이던 오후, 박진우 대위는 병사들의 대열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강서윤이 부대 막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박 대위는 며칠간 강서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보통 점검관과 달랐거든요. 단순한 보급 점검관이 아니야. 박 대위는 고민 끝에 그녀를 뒤따라갔습니다. 강서윤은 빈 막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 대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강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박진우 대위님 따라오셨군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였죠. 박 대위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강서윤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무슨 용건이십니까, 대위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그냥 점검관입니까? 박 대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품속에서 작은 인장을 꺼냈습니다. 해병대 본부 특별감찰단장 인장입니다. 박 대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강서윤 소장입니다. 박 대위는 황급히 경례를 올리려 했지만 강서윤이 손으로 막았어요. 경례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박 대위, 강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본인의 커리어를 지킬 건가요? 아니면 부하들의 생명을 지킬 건가요? 박 대위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도연 일병의 검게 변한 발가락, 문중령에게 찢긴 보고서, 창고에 감금된 병사들. 저는 부하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박 대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도와주세요. 문중령이 은폐를 지시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박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죠. 이게 뭡니까? 문중령이 직접 서명한 환자 발생 은폐 지시서 스캔본입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작성된 보급 명부도 있습니다. 강서윤은 USB를 받아들며 박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더는 못 참겠습니다. 박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강서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박 대위.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문중령이 눈치채면 각오했습니다. 박 대위는 고개를 들어 강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강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금요일 사단장 시찰 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 연회장에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직위와 성별을 떠나 무너진 해병대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동지가 된 거죠. 박 대위가 막사를 나서며 물었어요. 소장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강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대위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훈련 최종일 금요일 오전. 사단장 최영준 중장의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위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차렷, 경례. 문태식 중령은 정문 앞에서 사단장을 맞이했습니다. 사단장님 환영합니다. 그래, 문중령. 준비 잘했나? 완벽합니다, 사단장님. 문중령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죠. 연병장에는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열 속에 김도연 일병은 없었어요. 창고에 감금된 병사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대신 건강한 병사들이 가짜 붕대를 감고 서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번 혹한기 훈련은 해병대 정신의 표본이었습니다. 문중령이 큰 소리로 보고했어요. 영하 20도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완수했습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역시 해병대로군. 이게 바로 투혼이지. 감사합니다. 시찰이 끝나고 대대 회의실에서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간부들과 사단장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였어요. 문중령, 자네 이번에 대령 확정이야.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문중령은 환한 얼굴로 술을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서빙을 돕던 강서윤이 술병을 들고 다가왔어요. 술 더 드시겠습니까? 문중령은 취기가 오른 얼굴로 강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아, 정건간 양반. 아직도 여기 있었어? 네, 대대장님. 여자가 뭘 알겠냐만. 문중령은 비웃으며 강서윤의 어깨를 툭 쳤어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야. 리더십? 알겠어? 네. 가서 술이나 더 가져와. 문중령은 손을 휘저으며 강서윤을 쫓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실수를 했어요. 술잔을 들다가 강서윤의 머리에 술을 끼얹어 버린 겁니다. 철뻑. 술이 강서윤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강서윤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문중령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차갑게, 아주 차갑게. 그 미소는 조소였습니다. 빌런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영광에 대한 조소였어요. 강서윤은 조용히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눌렀습니다. 진동 한 번. 부대 밖 어딘가에서 신호를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대 기동대였죠. 문중령, 축하하네. 사단장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무사고 천일 달성. 정말 대단해. 감사합니다. 문중령은 환하게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어요.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강서윤이 사단장과 문중령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뭐야, 아직도 여기 있어? 문중령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강서윤은 대답 대신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술잔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퍽!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뭐 하는 거야? 문중령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강서윤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문태식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자네가 숨긴 건 병사들이 아니라 자네의 양심이었나? 문중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감히 누구한테? 그가 강서윤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강서윤은 단숨에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문중령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죠.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서윤은 문중령을 제압한 채 품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인 특별감찰장입니다. 그녀가 서류를 사단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사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정문을 뚫고 들어오는 굉음이 들렸죠. 부르릉, 부르릉. 헌병대 장갑차 세대가 연병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차에서 헌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뭐야 저건? 간부들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강서윤은 천천히 야전상의 지퍼를 내렸어요. 안에 가려져 있던 정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달린 계급장, 별 2개, 투스타,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소장님이시잖아. 간부들이 술렁거렸어요. 사단장은 황급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차렷, 경례. 하지만 강서윤은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문중령을 바닥에 눌러놓은 채였죠. 문중령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아무 말 없이 문중령을 응시했어요. 그 침묵이 100마디 호통보다 무거웠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헌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강서윤 소장님, 헌병 기동대 도착했습니다. 수고했네. 강서윤은 문중령을 놓아주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헌병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피의자 문태식 중령, 부하 학대 및 사고 은폐 혐의로 긴급 체포하라.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문중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문중령이 소리쳤어요. 사단장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사단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헌병들이 문중령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나라고. 문중령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강서윤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문태식 중령, 자네는 군인의 탈을 쓴 괴물이었네. 장내에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짓눌려 있던 정의가 마침내 고개를 든 순간이었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헌병들에게 끌려가던 문태식 중령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시오. 안 됩니다. 헌병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문중령은 이미 재빠르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국방부 인사국장님. 저 문태식입니다. 강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감찰단장이 미쳐서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문중령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죠. 문중령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는 전화를 끊고 강서윤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강 소장, 당신 이제 끝났어. 국방부에서 직접 개입할 거야.
강서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기다려보지. 바로 그때 문중령은 은밀하게 옆에 있던 행정병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지금 당장 내 집무실 가서 컴퓨터 하드 다 지워. 서류도 전부 태워. 예, 예. 행정병이 황급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박진우 대위가 이를 눈치채고 뒤를 쫓았습니다. 어디가? 복도에서 둘이 부딪혔죠. 비켜요, 대위님. 안 돼. 증거인멸은 안 돼. 박 대위가 행정병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문중령의 신복 중사 2명이 박 대위를 밀쳤어요. 쿵! 박 대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위님도 대대장님 편을 들든지 아니면 가만히 계시든지 하세요. 이 자식들이. 난투극이 벌어졌죠. 주먹이 오가고 고함 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한편 대대장실, 행정병이 허둥지둥 들어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 삭제, 파일 삭제. 그가 마우스를 클릭하려는 순간 손 치워.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돌아보니 정미주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헌병대 수사관 정미주 대위다. 손들어. 윽. 행정병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죠. 정미주는 재빠르게 컴퓨터를 확보하고 USB를 꽂았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연회장. 문중령은 사단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사단장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이 아니십니까? 사단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야. 뭐라고요? 문중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보급비 전용해서 사단장님 골프 접대비 된 것도 다 증거 있습니다. 그가 소리쳤죠. 다 같이 무너질 겁니까? 사단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문중령. 입 좀 다물게. 안 됩니다. 저만 당할 순 없어요. 문중령이 미친 듯이 외쳤어요. 사단장님도 본부 인사과장도 다 연결돼 있어요.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강서윤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고맙네, 문중령. 자백까지 해주다니. 문중령은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강서윤은 헌병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영준 중장도 직무정지 처분하라. 예. 헌병들이 사단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중령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추어요. 끝이야. 다 끝났어. 악은 무너질 때 주변을 모두 끌어내리려 했지만 오히려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미주 대위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창고에 있던 김도연 일병이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강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지금 응급 후송 중인데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순간 강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승리의 순간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죠. 내가 늦었구나. 강서윤은 비틀거렸어요. 문중령은 이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봤나? 이게 현실이야. 저런 약해 빠진 놈들 때문에 강군이 안 되는 거라고. 닥쳐. 박진우 대위가 소리쳤지만 문중령은 계속 외쳤어요.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야. 죽을 각오로 훈련하는 곳이라고. 강서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늦지 않으려고 서둘렀는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어. 더 일찍 신분을 드러냈어야 했어. 박진우 대위가 다가왔어요. 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강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지휘관이야. 부하를 지키지 못한 건 내 책임이지. 연회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승기를 잡은 듯 보였던 감찰 현장이 순식간에 비극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강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헬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투두두두둑. 김도연 일병을 태운 응급 후송 헬기였죠. 도연아, 미안하다. 강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지휘관은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문중령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강 소장, 이제 알겠어? 당신이 이긴 게 아니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나? 강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섞여 있었죠. 문태식 중령. 강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네는 지금부터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을 군대가 무엇인지 보게 될 거야.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똑바로 섰어요. 내가 직접 보여주지. 정미주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김일병 후송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알았네. 강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도 수사관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심판자, 진정한 지휘관으로 각성한 순간이었죠. 헌병대장. 예, 소장님. 문태식 중령과 최영준 중장, 즉시 구속 수감하라. 군사법원에 긴급 기소한다. 알겠습니다. 강서윤의 목소리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강서윤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야전상의 지퍼를 완전히 내렸어요. 안에 입고 있던 정복이 드러났습니다. 가슴에는 해병대 본부 특별감찰단장 흉장이 번쩍였죠. 그리고 어깨, 투스타 계급장이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별 2개, 소장. 사단장조차 당황하여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차렷. 주변 간부들도 황급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강서윤은 경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100마디 호통보다 무거웠죠. 문태식 중령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강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강서윤은 아무 말 없이 문중령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문태식 중령, 자네는 별이 무엇인지 아나? 예. 별은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강서윤은 자신의 어깨를 가볍게 쳤어요. 나는 이 별을 달기 위해 25년을 군인으로 살았네. 하지만 오늘 부하를 지키지 못했어. 박진우 대위가 입을 열었어요. 소장님, 그건 변명하지 않겠네. 박 대위. 늦은 건 사실이니까. 강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을 거야. 완전히. 그녀는 헌병대장을 바라봤어요. 피의자 문태식,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라. 예. 헌병들이 문중령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나라고. 문중령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강서윤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문중령, 자네는 군인이 아니었네. 군인의 탈을 쓴 괴물이었어. 문중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강서윤은 천천히 주변 간부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내가 직접 지휘한다. 박진우 대위, 자네가 임시 대대장을 맡아라. 예. 강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부대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도연 일병, 기다려라.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녀의 눈빛에 진정한 군인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서윤의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문태식 중령, 부하 학대 및 사고 은폐 혐의로 구속한다. 헌병들이 문중령의 양팔을 잡았어요. 이건 부당해. 나한텐 변호인 선임권이 있어. 문중령이 소리쳤지만 강서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보세, 문중령. 박진우 대위가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소장님, 증거 자료입니다. 강서윤은 태블릿을 받아 사단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영준 중장, 이것 좀 보시죠. 화면에는 문중령이 보금 예산을 전용한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사단장에게 보낸 선물 목록까지. 고급 골프채 세트, 명품 시계, 백화점 상품권. 사단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건 문중령이 직접 서명한 은폐 지시서입니다. 강서윤이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환자 발생 시 보고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음성 파일도 있습니다. 정미주 대위가 스피커를 켰습니다. 아프다고 징징대는 놈은 영창 보내. 기록에 흠집 내지 마. 문중령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서윤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사단장을 바라봤습니다. 최영준 중장, 당신도 공범입니다. 허위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죠.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사단장이 발악했지만 강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중장님, 지휘관은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정지 처분하고 군사법원 조사 대상자로 분류하라. 예, 소장님. 헌병들이 사단장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강서윤은 주변 간부들을 둘러봤어요. 오늘부터 전 병력 긴급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동상 환자는 즉시 후송 조치하라. 예. 그리고 부대 의무대의 의료진 증원, 의약품 긴급 보급을 지시한다. 알겠습니다. 강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진우 대위. 예, 소장님. 창고에 격리됐던 병사들 전원병원으로 이송하라. 국가유공자 심사 절차도 즉시 진행하라. 감사합니다, 소장님. 박 대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강서윤은 연회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의는 타협하지 않을 때 완성됩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죠. 법과 원칙에 따라 악이 뿌리 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병장. 강서윤 소장은 전 병력을 집합시켰습니다. 800명의 병사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강서윤은 단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사들과 같은 눈높이, 맨바닥에 섰죠. 병사 여러분. 강서윤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해병대 본부 특별감찰단장 강서윤 소장입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강서윤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생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통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휘관인 내가 그리고 이 군대가 여러분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강서윤은 천천히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90도 깊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병사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소장이 투스타가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이성호 상병이 먼저 눈물을 흘렸어요. 소장님, 그리고 한 명씩, 두 명씩 병사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렷, 경례. 800명의 경례가 새벽 하늘을 향했죠. 강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피와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부당하게 다친 모든 병사는 국가유공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치료비 전액 지원, 명예회복, 그리고 강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헬기였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고 들것에 실린 김도연 일병이 내려왔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발가락 2개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강서윤은 도연에게 달려갔어요. 도연 일병, 소장님. 도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강서윤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늦었구나. 아니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장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고맙다. 강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나라가 너를 책임질 거야.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병장의 병사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강서윤은 천천히 일어나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권위적인 군대 사회에서 일어난 파격적인 사과.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죠. 석 달 뒤 봄, 해병대 사령부 앞마당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의족을 착용했지만 밝은 얼굴로 저녁 식장에 서 있었어요. 김도연 일병, 저녁을 명한다. 충성. 도연은 또렷한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울먹이며 박수를 쳤죠. 저녁식이 끝나고 도연은 강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도연 일병, 아니, 이제 민간인이구나. 강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소장님 덕분에 제대로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던 거야.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상자 안에는 조그만 전투화 모형이 들어 있었어요. 비닐로 감긴 전투화. 우리가 그때 신었던 거예요. 잊지 말아달라고. 강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절대 잊지 않을게. 같은 시각 군사법원. 문태식 전 중령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고인 문태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문 전 중령은 고개를 떨구었죠. 최영준 전 중장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해병대 혁신의 시작, 강서윤 소장의 용기 있는 결단. 강서윤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도연이 선물한 전투와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똑똑똑. 문이 열리며 정미주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다음 감찰 일정 나왔습니다. 어디지? 강원도 최북단 부대입니다. 동계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낡은 야전 상의를 챙겨 입었습니다. 가자, 미주야. 예, 소장님. 다음은 어디입니까? 정미주가 물었어요. 강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춥고 가장 조용한 곳으로. 그녀의 차가 사령부를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초소마다 병사들이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어요. 그 어느 때보다 자부심 넘치는 경례였습니다. 강서윤은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별이 지고
진정한 군인의 별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비로소 안전해졌죠. 강서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병사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겐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명의 지휘관. 그녀가 있는 한 군대는 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화면이 천천히 암전됩니다. 자막이 떠올랐어요.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모든 국군 장병의 명예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